다음은 참석회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기 잠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여기서 현직 대전 충남 대전 지부장이 아니시고 경기에서 오신 최유성 저랑 같이 지부장도 하셨던 우리 최유성 지부장님 모셔서 잠시 인사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성 부장님 잠깐만 나와서 우리 이번 토론에 대한 감상하고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 치과의사회장 최유성입니다. 제가 사실 토요일 날도 대구를 갔었고 오늘도 이제 조금 일찍 치과에서 나오면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여기 오신 분들하고 다 같은 마음입니다. 참 참담한 심정이고 또 이렇게 또 세 분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 시험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셨는데 참 감사한데 오늘도 이렇게 세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가서 생각하는 결론은 같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씩 틀리고 그리고 또 가는 길이 조금씩 틀리고 근데 저는 세 분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직선제의 참 문제점이 많은 일반 회원들한테 과연 어떤 식의 단어를 갖다가 표현하고 어떤 식의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단순히 기사로만 듣기에는 조금 제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오늘 꼭 와서 진짜 이분들의 표정이라든지 긴장하시는 모습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서 참석을 했는데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당연하고 또 더 많은 회원들이 이 동영상 지금 촬영하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최유성 회장님은 굉장히 지적으로 의견이 굉장히 많으시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30대 집회때. 자, 다음은 참석회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회원님들께서 직접 각 후보자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응답 순서입니다.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문자가 특정한 후보를 지명하거나 새 후보자 모두에게 공동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지정되시면 마이크를 전달받으신 후에 근무처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당 후보자께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2분입니다. 가급적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회원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할 때는 우리 3개 지부 지부장님들 먼저 질문을 하도록 제가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지부 조용진 회장님, 충남지부 박현수 회장님, 예, 좀 나오셔서 우리 새 후보자님께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새 후보자님 모두에게 질문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후보자도 아닌데 이렇게 올라와서 일단은 제가 본의 아니게 지부 회장을 3번을 하다 보니까 30대 때 재선거 한 번 하고 31대 때 또 재선거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좀 재선거를 2번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직선제 선거에서 이게 좋은 선거 방법인데 선거 제도인데 직선제에서의 이 선거 방법 새 후보자가 공히 생각했을 때 선거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무엇이고 본인은 그 선거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점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은 제가 지금 현재 지부장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 회원 여러분이 있지만 제 임기 중에 어떤 분이 회장이 되든 제가 한 가지 내지 2가지는 선거 제도, 선거 방법을 고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 3분 회장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답변은 기호순대로 1번 장영준 후보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게 직선제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선점을 이제 어떻게 향후 어떤 선거제도를 직선제는 좋은 제도인데 직선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 치과의사하고는 좀 약간 맞지 않는 게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선거 방법이. 그러니까 직선제에서 쉽게 얘기하면 뭐 바이스라든가 아니면 또 뭐 결선 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걸 밝힐 수는 없지만 하여튼 신임 회장님이 누가 되시든지 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부분은 뭐 제가 지부장을 설득을 하든 대의원을 설득을 하든 하여튼 고쳐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대하고 30대 재선거를 2번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직선제가 이제 최남석 집행부가 2014년에 들어섰을 때 제가 범죄 담당 부회장으로 사실은 초대 직선제 준비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을 우리 박태근 후보가 하셨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직선제 통과 과정이 이제 박태근 후보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빚이 안 나고 2년을 했는데 우리 박 후보님은 1년을 하셔서 직선제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직선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2년 동안 제가 직선제를 만든 틀은 제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18개 시도지부 범죄 담당 이사들을 모아서 제가 이제 직선제 회의를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큰 틀을 정한 거는 1+3에 대한 근간은 가져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의협처럼 한 사람의 후보가 나오게 되면 난립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간을 제가 잡아서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직선제를 저도 이제 2번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1+3 제도는 이게 동창회 선거로 가는 수밖에 없구나. 예를 들어서 11개 치과대학인데 뭐 후보 1명에 바이스 3명에 임명직 2명 그러면 6명 아닙니까? 6명을 누가 잘 짜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거 구도가 동창회 선거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 11개밖에 안 되는 치과대학 선거제도에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보니까 뭐 항상 저희가 2차 투표를 가게 되는데 처음에 과반수의 투표가 안 되면 2차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2차 투표 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연합이라 그럴까? 뭐 이런 작업들이 또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소송이 되고 이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보니까 협회장 중도 사태 이번에 생겼는데 이런 것들도 좀 법령이 좀 미비하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죄송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직선제를 하다 보니까 그 제한적인 선거운동 방식과 후보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선거 방식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원식 후보. 예. 글쎄 깊이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직선제를 할 수 있으면 직선제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이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거에는 대의원들이 복귀했던 것들은 회원들 다 모으기도 힘들고 이게 선거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문자 투표로 하고 하기 때문에 직선제가 가능한 그런 현실이 됐고 이 회원들이 무관심한 회원들한테 좀 더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더 노력하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1판 3도 지금 해왔고 지금 한 명만 뽑는 선거도 하기 때문에 이 선거를 치러보고 나서 서로 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치과계에 더 합당한지 우리가 더 판단을 해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3번 박태근 후보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선제 준비위원장을 여기 위해서 직선제를 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현안들, 치과계 모든 현안들의 문제들이 모든 게 직선제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선제 직접 만들어도 되게 식은땀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출마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 치과계 현안들은 직선제 제도 자체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때까지의 나쁜 관행들이 다 녹아서 이제 표출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선제를 통과시키고 나서 했던 생각들이 이 직선제가 뿌리 내리려고 하면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은 그동안에 우리 치과계의 리더들이 너무나 회원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추구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저는 가장 큰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직선제의 선거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관이 명시할 때도 정말 많은 고민했습니다. 협회장만 뽑을 것인가, 아니면 1+1을 할 것인가, 1+3를 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직선제 준비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부자든가 빨리 직선제라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의원들의 정세에 가장 맞는, 거부감이 없는 1+3, 이때까지 대의원총회에서 1+3로 뽑았기 때문에 1+3를 선택한 거고, 1+3를 한 이유가 또 하나는 바이스 3명을 구하는 것도 협회장의 하나의 역량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장치로 그런 제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직선제가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직선제가 우리의 대표를 뽑는 유능한 협회장을 뽑는데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탈이 제일 없습니다. 정말 지난번 선거에서도 우리 유권자들의 잘못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선거에서 잘못 선택한 유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현수 회장님은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세 분 후보님은 그래도 직선제로 가자고 하시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하여튼 우리 박현수 회장님의 의견, 우리 후보자님들이 나누신 의견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이만규 회장님 모시고서 우리 후보자님들에 대한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저기 질문을 드리기 전에 좀 울리는데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그 인사 말씀 드릴 때 정부에서 보철과 임플란트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주면 우리 후보님들 공약에 보니까 박태근 후보님은 제출 거부 운동을 하시고 장영준 후보님은 법적 투쟁을 하신다 했고 장은식 후보님은 제가 특별히 못 봤는데 반대하신다는 들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안 하시고 어느 정도 절충을 해줄 수 있나요? 보철하고 임플란트만 공개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면 왜냐면 제가 이제 알고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간단하게 그냥 뭐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하면 됩니다. 질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박태근 후보님 어떻게 그러면은 제출 거부운동 그 보철하고 임플란트만 공개 대상에 제외되면은 걷어들이실 수 있나요? 보철 임플란트 비급여에 대해서 그게 해결이 됐다면 우리가 비급여를 공개할 만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만 된다면 뭐 별 회원들도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서치 김민규 의원님 통화했는데 똑같이 생각하셨습니다. 장영준 후보님도 법적 투쟁 같은 거 안 하실 생각 있나요? 저는 일단 무조건 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급여 진료비 문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겁니다. 예를 들자면 2009년도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지 정책이 나왔고 2015년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9년도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의무화를 했고 2020년에 와서 이제
일부 개정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10여 년을 걸쳐서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해오는 의료계를 압박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철 임플란트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일단 전면 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거부를 그럼 저희만 하나요? 지금 메디칼하고 한방은 다 동조하는 상황인데 거부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상황 자체가.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뭐 의협이나 사실 의협 같은 경우에는 주고받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CCTV 부분을 자기네가 양보를 하고 이거를 받고 이런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의협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 거지 저희는 사실 주고받는 것도 없는데 그걸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드리고 세 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약간 독설한 건 아시죠? 그러니까 질문의 레벨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전 충남북을 방문해 주신 세 분 후보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세 분 후보께 각각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후보님들이 제일 꺼려하실 만한 것으로 스스로 정했으니 편안하게 털고 간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정하고자 합니다. 3번 박태근 후보님께 묻습니다. 이상훈 전 협회장 및 당선인 측은 선거 후 지속된 소송으로 회무에 집중이 힘들었고 너무 힘들었다고 해왔습니다. 아마도 그 소송은 지난 협회장 선거 후 박영석 후보 측에서 제기한 여러 소송을 의미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거 후 소송이 또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반복적인 선거 후 소송에 대한 박태근 후보의 진솔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2번 장은식 후보님께 묻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기존 임원과 함께 회무를 잘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데 협회장님 사직 이유 중 하나는 임원 간의 불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부장을 하면서 느낀 바는 그나마 이상훈 협회장님, 최치원 총무이사 외 몇 분 정도가 회무를 열심히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크게 열심히 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현재 임원 중 사직하신 분은 이상훈 협회장, 최치원 총무이사 두 분인데 그렇다면 협회장과 총무이사가 나머지 임원들과 불화가 있었던 것이고 두 분이 사직했으므로 나머지 임원들 간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인가요? 현재 남은 임원들 간에는 본인이 느끼기에 문제가 없나요? 1번 장영준 후보님께 묻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지난 선거에 나오셨고 후보님 캠프의 분들이 일부가 이상훈 집행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선거에서 후보 밀어주기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회원 정서 면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훈 집행부를 꾸리는 과정에서 장영준 캠프 분들의 일부가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이상훈 당시 후보 측과 장영준 후보 측이 결선에서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진솔한 얘기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세 분의 답변 중 다른 것을 모두 떠나서 진솔하게 느껴지는 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선거에 출마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큰 박수를 드리며 3번 박태근 후보님부터 답변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노조협약서하고 이번 해결하는 거가 가장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에 저의 다른 공약 중에 하나 앞으로 소송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미리 출마 기자회견 때부터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이 소송 부분을 저하고 자꾸 며칠을 시켜서 그런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조금 의구심이 생기고요. 제가 소송 안 한다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박영수 후보의 소송과 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 박영수 후보가 소송 근거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무관하다고 보고요. 또 박영수 소송하면 박영수 후보라고 다들 그렇게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장윤주 후보님의 보도 자료에도 보면 우자등과 죄를 그 박영수 후보의 소송에 넣으려고 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협회장이 되면 역대 협회 소송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소송을 많이 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박태근 후보님께서 소송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대구에서 할 때는 이 세 분이 소송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셨답니다. 그리고 그 서약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우리도 할까 하는데 저는 이 세 분 후보님들을 믿기 때문에 그 서약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장원식 후보님 소송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저는 이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절대 소송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예, 감사합니다. 장윤주 후보님 소송 하실 겁니까? 저는 지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캠프죠. 박영석 캠프에서 소송을 시작했을 때 저는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저는 그 선거를 승복한다고 제가 기자회견을 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오늘 그러면 이 세 분 후보님께서 이 선거에 지시더라도 어떤 문제 생기더라도 소송을 안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후보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장원식 후보님. 네, 저희 아까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갈래 네 갈래 그분들이 의견들이 지금 임원들이 안 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많았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들이 계속 선거가 끝났는데도 연속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갈등을 하지 않고 좀 선거 끝난 다음에는 치과계라는 이름으로 다시 화합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모델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 두 분과 같이. 그러려고 하고 있고, 기존의 임원들과 어떻게 이상훈 협회장님과 이런 분들은 못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는 그분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을 나오셨을 때 이게 무슨 다른 욕심이 있어서라기보다 어떤 명예를 위해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다 나왔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분들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들 이렇게 잘 이렇게 만나서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려고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확신은 못하지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1번 장영준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후보 밀어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직선제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적에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안 되면 2차 투표를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합 세력을 만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과반수 득표자를 해야만 결정이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1차에서 뭐 다득표자가 당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가 바뀌면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이제 이상훈 집행부에 밀어주기를 해서 저희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을 뭐 제가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지만 사실 제가 30대 선거 때 그 이상훈 그 협회장 내가 바이스로 나갔었습니다. 아시나요? 이만 교장님? 예. 제가 그때 원래는 좀 협회장을 준비를 하다가 직선제가 되면서 제가 이제 능력이 안 돼서 바이스를 못 구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상훈 부회장이 이제 바이스를 들어가게 돼서 사실은 이제 이상훈 지금 뭐 전 회장과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잘 알고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회장이 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조각을 할 적에 이상훈 회장이 굉장히 좀 조각할 수 있는 그 멤버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한테도 좀 손을 내밀어서 저도 좀 추천을 좀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밀어주기라는 표현보다도 첫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도움을 줬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규 회장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아마 이만규 회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새 후보님, 아주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대전 우리 조영진 회장님한테 또 질문을 부탁을 드렸는데 조영진 회장님은 질문을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여기서 판에 걸려서 세분 후보님이 우리 대전, 충청, 대전, 충북, 충남 이제 합동 유세 연설에 내려와 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세 분 모신 걸로 만족합니다. 대신 이제 우리 선관위원장님이 조수영 선관위원장님이 아주 잘 진행을 해주셔서 이제까지는 못 봤을 거예요. 저희 옛날 적에는 원로 선생님이 좌장 맡으시면 개인적인 질문 전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잘해주셨으니까 저는 원업입니다. 그리고 세 분 후보님 끝까지 열심히 계셔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결과 없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해주신 우리 조영진 회장님한테도 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